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아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네 이제 진짜 그래. 광화문에 저도 직접 그래요, 저도. 광화문에서 직접 마이크 드시고 집회를 하시고 우리는 점이잖아요. 정말 그 에너지 쏟는 게 네, 다르긴 이게 한데 저도 이제 목이 가고 몸이 좀 몸살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 진짜 온 국민 국민이 그래, 온 국민. 온 국민이 그래.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저 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힘들다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아. 맞아요, 스트레스예요.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 한 점, 저도 한 점. 그런데 그 점들이 모여서 지금 대단한 기운을 그러니까. 펼쳐내는데 그럼요. 4월 4일 날 끝난다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 병이 안 나야죠. 네. 사실 그 우리가 한남대첩 이어오고 그 엄동설안에 그래도 견뎠던 거는 복귀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희망이 있으니까. 네, 희망인데 이 3월 26일에 이 이재명의 무죄 선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나는 골병 거예요. 들겠더라고요. 네,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사님하고 방송에서 아니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언니 그 징역 떨어지고 이제 국수 먹으려고 전 점심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막 근데 그거는 무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방송에 뭐 배신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라에 대한 배신감이지. 그러니까. 근데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사실. 이게 한 놈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똥판이 된다라는 건 정말 역사에 어느 나라 역사에서 이런 게 기록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이 좀 갖춰졌다면 영웅이겠죠. 맞잖아요. 근데 도덕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빌런인 거예요. 빌런이 최강 빌런. 그러니까 최강 빌런. 근데 3월 26일부터 이게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아무리 약을 때려 넣어도 네.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4월 4일 날 11시 네. 저는 11시에도 의미를 둬요. 왜? 11시 왜 11시로 했나? 왜 11시일까? 네. 11시 한 40분쯤 되면 네. 이제 식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빠르게 끝낸다. 그리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오후 근무는 없는 거지. 헌재 재판관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거지. 퇴근하시는 거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이재명의 무죄일 때 말이 많았어요. 금방 끝날 일을 2시간, 3시간. 그래서 처음에 1시간 안에 끝나겠다고 라이브 키신 분들도 그땐 2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시인데 3시 넘어서 4시 가까이 했어요. 4시 가까이 돼서 이제 저기 속보가 나왔지. 왜냐면 지들도 이 거짓말도 민망하고 이러니까 막 말이 붙이기가 바쁘니까 막 거짓말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긴 거예요. 근데 저는 11시에 또 의미를 좀 줘요. 빨리 끝내고 뭔가 깔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네. 많이 힘드신 거예요. 근데 제일 잘 견디고 계신다. 우리의 몸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그럼요. 이 당사자가 정말 뱃속에 똥 빼면 부처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닐 거예요. 많이 힘드셨을 건데 잘 견디시고 계시는데 일단 내란죄 철의 이 부분가 그다음에 엇갈린 증언 그다음에 증거 효력성 요 세 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답이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4월 4일 전까지 아마 매일 인용한다에 의견 내는 사람, 각하에 의견 내는 사람, 기각에 의견 내는 사람 매일 신문을 장식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장식해서 뭐 공부를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기각 이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기각 각하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들은 보니까 이제 정신 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이 나와서 8대0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8대0 인용이래. 미친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 자기 무장하는 거죠. 조기 대선판을. 대선이 있어야지 자기가 뭔가 관종 짓을 하잖아요. 지금 이준석이 막 나와서 떠든들 아무도 안 다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기 대선판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당연히 인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러니까 약간 김종인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아니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알았으면 헌재 재판관으로 앉아있지 내가 여기 왜 있겠냐고. 그런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마음에 어디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 해줬대요.
인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쪽 진영에서는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막 도배를 하고 있더란. 그러니까 지금은 듣고 싶은 거 그 이제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텐데 우리만큼은 그래도 조금 그럼. 중심을 잡고 이제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간절하게 무조건 각하 기각이죠. 이 각하 기각 이거 안 나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게 무슨 사법부야? 법법 다 벗어 막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만큼은 좀 이성을 찾자라는 거죠.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헌재 심판을 끌어왔다라는 건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사실 정치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 흐름, 정치가 뭐예요? 국민의 목소리잖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 분과 정치적인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111일 동안의 장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11일 상고에. 그러니까 여기에 온만 사람들이 다 연결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한동훈도 이거 뭐 입김 좀 넣었을 것 이거 꼭 인용돼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해야 했을 겁니다. 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전 분명히 저기에 뭔가가 자기들이 인용판이어야 살아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도 저기 힘을 좀 어딘가에 연결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저기서도 무시를 못하는 거 국민 진짜 정치가 뭡니까 통합이잖아요. 정말 국민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일단 우리만큼은 조금 정신을 좀 똑띠 차려보자라는 걸로 한번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주요 쟁점 3대 쟁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3대 쟁점이요. 이제 국회 측 저게 정청래 이게 약간 덩텅 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죄가 야야 내란죄가 뭔데? 내란죄 철회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형법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문디 같은 법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꾸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억지 부리는 거지. 일단 내란죄가 철회됐으면 끝났지 않았냐. 이때 안철수가 머리 깎았어야 돼요. 안철수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 내란죄를 철회한다라고 했으면 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 개새끼. 나 욕 나와 진짜 안철수도. 그때 개인적인 친분 있지 않으세요? 있어봐요. 아유 욕 나와요. 그때 이때 진짜 조금만 박사님이 안철수 의원 생각을 했다면 야, 이 타이밍에 머리 깎아. 너 영웅대 이 말 한마디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봐야 거긴 소용없는 사람. 아 그래요? 소용없는데 지만 똑똑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예, 두 번째가 쟁점은요? 이게 아마 지금 헌재판을 흔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곽종근 홍장원 메모 흔들렸죠. 오염됐죠. 그렇죠. 방송에서 많이 홍장원의 6줄 심전도체 그게 발전을 해서 박선원의 이 체포조 메모 그리고 김어준이 눈 풀려가지고 뭐라고 아이고. 했죠? 눈 풀려가지고 막 온갖 소리 했잖아요. 한동훈 암살조. 그 다음에 그거로 총 물어서 한동훈이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꽉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은 심각히 봤을 거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국회 쪽에서는 증언 증거 신빙성이 충분하다. 억지죠. 5대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증언 번복에 민주당 회유 의혹도 있다. 의혹이다라고 점잖게 표현을 하지만 의혹이 아니지. 이거는 뭐 간첩질 드러난 거죠 사실. 아이고, 저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것도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보셨다. 여기서 일단은 뺄 수 없는 빼박 1승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원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이미선에 대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자들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니 니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품위와 그다음에 사법에 대한 명예를 지켜야 되는데 니네들이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짓을 하면 어떡하냐. 위법 자체인데 증거 조서를 가지고 증거로 채택한다라는 것 검찰 조서 가지고 증거를 채택한다라는 것 자체가 위법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김복형 재판관도 이 부분 가지고 목소리 높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계산이 이렇게 가지고 막 싸우더라도 이 부분 얘기하면 깨갱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조서는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되겠다. 이화영이
연어 술판. 그렇지.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막 그걸로 이제 거짓말 막 하잖아요.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는 거고 또 다른 거 책상 한번 탁 쳤더니 저기서 쾌 하고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 조서는요 증거 채택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선이가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린 거고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문영배가 오케이 가능하다라고 고집을 부린 거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을 건너고 나면 다 불법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받아들여졌을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쟁점 세 개로. 세 개에서 저는 여기서는 2포인트는 우리가 잡았다라고 봐요. 첫 번째 가지고 이거는 사실 자기들 초반에 내란죄 철회 갖고 얘기했을 때 문영배랑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8인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다 말없이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내란죄 철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도 낯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습습습 넘어가더라도 이제 후반부에 이 2포인트는 확실하게 우리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심판 심리 중에 5회차부터 이 곽종근의 이 메모, 곽종근이 아니라 홍장훈의 메모가 어그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10회에 다시 홍장훈을 불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그렇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대 쟁점들만 해석을 해보면 유리한 구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탄핵소추안에 대한 5가지 네, 사유를 다음 또 한번 볼 보시겠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5가지 사유요. 자 여기 첫 번째부터 이제 박살을 우리는 내죠. 자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다. 야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대통령께서 국민 담화를 펼쳐낼 때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된 대한민국은 준시에 전한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거를 사법의 영역으로 들고 와서 해석을 하려니 무리됐어. 예.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승 잡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근데 번째. 이제 포고령 위법적인 부분, 저 부분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국방장관 김영현 국방장관께서 내가 작성하고 대통령 그냥 놔두자라고 하셨는데 내가 강행했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패스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세 번째 국회 봉쇄 해산 시도 이걸 가지고 막 유리창 깨진 사건 두고 막 그 임기령이 총 잡고 있는 사진으로 막 선동했잖아요. 예. 오히려 두드러 맞은 쪽은 군인입니다. 그러게. 밀치고 이러지 마세요. 그 영상 보셨어요? 아니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저희 해산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읍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뭐 강압적이었다,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이 부분도 곽종근의 증언에서 누구의 회유가 있었냐? 박선원, 김병주. 근데 김병주 자기는 아니래. 이미 여기서는 들통이 났습니다. 이거는 검찰 조사가 따라올 예정이고 예. 일단 뭐 그 유리창 깨진 거 그거 하나 갖고 되게 그러니까. 잡더라고요. 유리창을 왜 깼냐? 정문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의 혹시나 이제 충돌이 있을까봐 뒷문에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그 사진 하나 찍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내부에서 국회 내부에서 소화기 뿌리고 막 난동은 걔네들이 부렸는데. 난동은 민주당 보좌진들이 더 그러니까. 부렸다. 민주당 보좌진들 그냥 보좌진이라 생각하면 안 된대요. 아니. 진짜 순열이 오, 무서운 애들이야. 걔들. 그 급이 오히려 높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예전에 우리가 한 작년에 방송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설훈 의원 보좌관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찬양하는 막 기사들 올리고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고요. 이 민주당의 보좌진들은 그냥 돌멩이 쥐어주면 돌멩이, 이 뭐지 꽃 쥐어주면 꽃, 그것도 다 폭력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 체포 시도.
이거 김어준이 나와가지고 선동했잖아요. 그러게. 눈 풀려가지고 미국 암살도 얘기했어요. 미군 암살도 얘기했어요. 눈 풀려가지고 걔 좀 조사해봐야 돼. 왜 자꾸 눈이 풀리는지.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지령이 떨어지면 이게 무당도 신내림 받을 때 살짝 눈 풀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약간 눈 풀리는 건 뭔가 뭐 안 보이는 안테나에 지령 받고 있다. 뭘 먹는지 그거 조사해봐야 돼. 그놈 피를 뽑든지. 뭘 먹는지. 이상해 그놈. 그 약간 그렇죠. 그 과거에 전력이 있잖아요. 그 성 무슨 기구 팔던 놈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에는 그런 약물 같은 것도 팔거든. 그런 데가 많대요.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좀 확신은 궁금하기는 해요. 없어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그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포 지시 여기서도 꽈가 한번 나왔어요. 네. 왜 저를 체포하려 했습니까? 꽈가 한번 나왔어요. 한동훈이. 한동훈이. 그런데 이것도 이제 홍장원의 메모 6줄의 지렁이체에서 이제 발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의 포인트가 한 점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마지막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국회 측 입장에서 근거 없는 의혹이다라고 했죠. 근거가 왜 없어요? 이영돈 PD도 근거를 화면으로 다 펼쳐내고, 그럼. 그다음에 이영돈 PD가 그 성관이 비밀의 문 열 때 그 성관이 내부의 제보자 이야기까지도 했고 외부 서버 들어간 근거가 없다라는 건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이제 국민의 절반이 근거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의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를 가지고 성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웃긴 소리 하고 참나.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 담화에서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려 했다. 이 부분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민주주의를 흔드는 가장 큰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5가지 사유 포인트, 소추 사유도 다 단행이 된 거예요. 소추 사유도 이제 반대가 된 거고 3가지 쟁점 정리를 잘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로 싹 정리를 한번 해봤고 요즘에 이제 법조계에서 이 판단하기 위해서 평일을 한 달 넘게 이제 길어졌다라는 건 이제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내란죄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되는 포인트를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이 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재 심판은 이제 판결은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4월 1일에 이미 판결은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뭐 왈가불가 없다. 이제 결론 났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겼다라고 봐야 돼요. 김복형 재판관께서 올곧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평의는 이미 끝났다. 평의는 끝나서 이제 재판에서 나온 증거 정황만으로도 내란이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이제 종결이 됐다. 아까 여러분들과 3가지와 5가지를 봐도 성립 자체가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법은 어떻습니까? 맞다 안 맞다잖아.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애매한데 이거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 딱 봤을 때 맞다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내란죄 성립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각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내부에서는 5대3 이 3위는 문영배, 이미선, 이제 정계선. 저쪽. 네, 정계선. 저쪽 3위. 여기는 땡땡 콘크리트로 굳었고 이제 이쪽은 의외로 정정미가 이제 넘어와서 5대3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헌법 위반만 가지고 따지겠다라는데 그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사법의 영역에서 해석한다라는 건 또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하신다.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이 이 국제사회가 이 한국의 공백이 나라에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지금 돌아와야 되는 판이고 나라가 또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곤두박질 칠 대한민국 운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가장 우선순위가 힘들 필요도 없어요. 국회 해산. 이게 저것들 해산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 필요도 없어요.
부정선거만 부정선- 딱 밝히면 정당성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저 재선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지금 재선거. 이 상황에서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천 과정에서 이 배신의 세력들, 김상우기 같은 그런 것들, 이 국민 참여로 가야 돼요. 국민 그럼. 공천 이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퍼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희망 회로가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은 4월 4일 이후로 여러분들의 건강의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금요일 11시니까 이제 좋은 소식 나오면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어디 자연 같은데 가까운 데라도 북한산만 가도 이게 녹음이 우거지니까 봄에 녹음 만끽하시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좀 쫙 그러니까요. 내려야 돼. 근데 저는 광화문 더 폭발할 것 같아요. 기쁨에. 기쁨에. 네. 그럼 광화문 갔다가 그러면 이제 광화문 옆이 북한산이거든요. 네, 그걸로 그렇군요. 바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번 4월 4일 이후에 4월 5일에는 정말 대한민국은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 기뻐서 우는.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기쁨의 울음바다. 예. 기대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아니 뭐 거의 다행이에요. 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심하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